아이가 싫어 라고 버틸 때 부모가 자주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싫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 마음은 이해해. 이 말들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장면에서 이 말이 첫 문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조용히 속상한 마음을 말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미 울고 버티고 떼쓰는 방식으로 상황을 바꾸려는 순간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이 장면이 길어지는구나. 조금 더 버티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게임을 끄자고 하면 화를 내고,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계속 미루는 아이. 그럴 때 부모는 헷갈립니다. 아이 마음을 더 받아줘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단호하게 말해야 할까? 오늘은 싫다고 버티는 아이에게 어디까지 받아주고 어디서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4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까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작은 가르침 하나. 싫다는 마음과 안 하겠다는 행동은 다릅니다. 아이가 싫어 라고 말할 때 부모가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싫다는 마음과 안 하겠다는 행동은 다릅니다. 아이는 정리가 싫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더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싫다는 마음이 해야 할 일을 없애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싫어 라고 했을 때 부모가 바로 물러서면 아이는 다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싫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구나. 버티면 상황이 바뀌는구나. 내 마음이 불편하면 정한 것도 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부모는 마음과 행동을 분리해서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리할 시간이야. 게임은 여기까지야. 정한 시간은 지키는 거야. 화가 나도 소리 지른다고 상황이 바뀌진 않아. 이 말은 아이를 몰아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행동의 선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마음은 마음이고 행동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싫을 수는 있지만 해야 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가 해냈을 때는 그 행동을 짚어주면 됩니다. 아까 하기 싫었는데도 끝까지 했네. 방금은 네가 맡은 일을 해낸 거야. 그건 잘한 일이야. 이런 말은 아이를 달래기 위한 칭찬이 아닙니다. 아이 스스로도 놓치기 쉬운 성장의 순간을 부모가 정확히 봐주는 일입니다. 기준은 아이의 행동을 세우고 구체적인 인정은 아이가 다시 관계 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작은 가르침 2. 떼쓰는 중에는 공감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공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감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싫을 수 있어. 그래도 해야 해.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장면의 첫 문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자기 마음을 말로 표현할 때 기준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이런 말이 아이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미 울고 버티고 떼쓰며 상황을 바꾸려는 순간에는 그 말이 다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이 장면이 길어지는구나. 내가 울면 부모가 더 설명해 주는구나. 이 순간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 마음을 길게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장면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짧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해야 하는 일이야. 지금은 먼저 정리하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어. 끝까지 해보자.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을 버리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순서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먼저 행동의 선을 세우고 그 다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공감은 행동을 허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감은 기준이 선 뒤에 아이를 다시 관계 안으로 데려오는 말입니다. 기준이 서야 공감도 아이에게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작은 가르침 셋. 설명이 길어지면 기준은 흐려집니다. 아이가 싫다고 버틸 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설명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네가 나중에 힘들까봐 그러는 거야. 물론 설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미 버티고 있는 순간에는 설명이 길어질수록 기준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다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는 동안은 아직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부모의 설명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버티는 시간도 함께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명은 교육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을 늘려주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버티는 장면에서는 설명을 줄여야 합니다. 짧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리할 시간이야. 게임은 여기까지야. 정한 시간은 지키는 거야. 이제 시작하자. 길게 설득해야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부모의 말이 짧아질수록 기준은 더 선명해집니다. 설명은 행동이 멈춘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행동의 선을 세우고 그 다음 이유를 알려주는 것,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설명을 멈춘다는 것은 아이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버티는 순간에는 긴 설명보다 짧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작은 가르침 넷. 작은 약속 하나부터 지키게 해주세요. 규칙을 많이 거부하는 아이에게 갑자기 많은 기준을 세우면 잘 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마음먹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규칙 지켜. 앞으로 말 잘 들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지만 이런 말은 아이에게 너무 큽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부모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약속 하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게임은 20분 후에 끝낸다. 자기 전 장난감은 바구니에 넣는다.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외출 전에는 신발을 먼저 신는다. 이렇게 작고 분명한 약속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많은 규칙이 아닙니다. 아이가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버텨도 정한 일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부모가 화내지 않아도 기준은 유지되는구나. 이 경험이 쌓이면 아이 안에 기준을 견디는 힘이 자랍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버티면 상황이 바뀌었던 아이일수록 새로운 기준을 만났을 때 더 세게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울면 바뀔까? 이번에도 버티면 부모가 물러설까? 이때 부모가 다시 흔들리면 아이는 예전 방식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크게 세우는 것보다 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정하고 짧게 말하고 일관되게 반복하는 것. 그것이 싫다고 버티는 아이에게 필요한 시작입니다. 아이가 싫다고 버틸 때 부모는 쉽게 흔들립니다. 더 받아줘야 할 것 같고 더 설명해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해야 할 일까지 사라지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싫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미루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억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싫어도 약속은 지켜야 해. 그리고 아이가 해냈을 때는 그 행동을 짚어주면 됩니다. 아까 하기 싫었는데도 끝까지 했네. 그건 네가 해낸 일이야. 이 따뜻함은 기준을 약하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 뒤에 아이를 다시 관계 안으로 데려오는 말입니다. 공감은 기준을 없애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은 아이의 행동을 세우고 따뜻함은 아이가 다시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아이는 사랑으로 돌아오고 기준으로 자랍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가장 작고 분명한 약속 하나를 정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진 가르침 상담소였습니다.